돈 많은 새끼들은 해먹으면은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집행유예 받고 휠체어 쳐 타고 나오고, 좀 돈 없고 뭐 별 권력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절도만 해도 실형받고, 그럼 사실상 피해도 별로 없는 사건에서도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거기에서 1800억인가 횡령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횡령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제 봐보려고 하는데, 뭐 금액이 1800억이 이게 뭐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사기꾼한테 정말 그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배포가 아주 이 그릇의 크기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저지른 걸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을 쭉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뭐 상장사가 있는데, 이 업체가 뭐 국내 최대 임플란트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 측 자금 관리 담당 직원 이모 씨, 45살 부장이고, 이 사람이 1880억을 횡령을 했고, 이게 이제 횡령한 수법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게 뭐 회사의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게 쉽게 믿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회사가 지금 3개월 동안 횡령 사실을 몰랐다 그랬는데, 이게 뭐 시총이 얼마래더라? 2조? 시총 2조짜리 상장사가 이걸 모른다는 게 뭐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기사 좀 내용 좀 봐보면은 1월 3일날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공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걸로 보고 매매 정지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저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진 게 처음이 아니래요. 이게 8년 전에, 근데 8년 전에도 이 회사에서 횡령 사고가 터졌었는데, 그건 대표이사가 횡령을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이 치과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리베이트, 그러니까 뒷돈 줬다 이거죠. 그리고 뭐 중고 치과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임을 기소했다. 8년 전에도 이따위 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8년 후에 이 직원이, 그때는 뭐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직원이 1880억을 횡령한 이런 미친 사건이, 그 사기꾼이라 표현할게요. 어차피 횡령이나 배임이나 사기나 범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봐요. 기망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직원, 횡령한 이 사람이 뭐 지금 최근에 잡혔잖아요. 파주에서 잡혔는데 뭐 회장 지시가 있던 걸로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 변호사가 한 얘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금융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어떻게 도대체 직원 하나가 그 회사 돈을 계좌 하나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 1880억이라는 돈을 이체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건물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를 했죠.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금괴를 찾아가지고 보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뭐 금괴랑 이 횡령한 그 금액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압수해서 보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사실 경찰이 굉장히 전 잘했다고 봐요.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무작정 칭찬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작정하고 조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금방 잡는데, 근데 이게 지금 피해자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상장 회사잖아요. 가치가 2조가 넘는. 그 피해액이 1880억으로 엄청나게 크고, 그 이유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런 사건이니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지 며칠 만에 신속하게 체포한 걸 넘어서서 범죄 수익을 찾아가지고 추징하고 보존하고 이런 어떤 절차들을 지키면서 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 노력을 하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피해액이 큰 사건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에 있어서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어떤 거냐? 계좌도 안 까비, 계좌도. 그런 사건들이 많다고요. 제가 겪어본 것도 있고 실제로 들은 얘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이렇게 언론에 관심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력을, 그 공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그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당연히 욕을 먹을 만하죠. 이 사건, 지금 이 행위 자체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에 보였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욕먹을 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씨발 무슨 횡령배임 사건에서 계좌를 안 까주는데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어쨌든 간 지금 그 체포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기 기사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뭐 큰 미스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목을 보면은 자본금의 90% 이체 개인 계좌로, 그것도 실화냐,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서 이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당국에서 이런 큰 금액이 이체되는 거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뭐 비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3개월 동안 이걸 몰랐다고 하는데 뭐 공범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실제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 사기꾼 새끼가 그 횡령한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동진샘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만간 밝혀지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이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지금 횡령액이 1880억이잖아요. 1880억인데, 이거를 이 사기꾼 형량이 얼마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그 현행 법 체계상 그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의 최고 한도가 지금 현행 법 체계상 50년인데, 이 1880억을 50년으로 나눠보면은 최대 가장 세게 유기징역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연봉이 37억이에요. 37억.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뭐 자주 얘기하지만 사기나 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 형량을 실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계산해보면은 시사한 바가 있죠. 최저임금 이거를 대충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00원을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80,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루도 안 쉬고 365일을 일하면은 2,920만원이에요. 이 2,920만원으로 1,880억을 나눠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1,880억 6,438년 6,438년. 야, 이거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형량을 때린다고 하면은 6,438년이 나오는 거. 사실상 무기징역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최저임금 너무 심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기사를 보면은 부장이잖아요. 45살이고 부장이니까 45세고 한 월급 한 8, 900 받는다고 치면 한 연봉 대충 1억 된다 치면은 1억으로 나눠도 1880년이에요. 형량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그런 생각 들죠. 씨발 나는 공부를 왜 했지 도대체? 나도 사기나 칠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빵에 갔다 오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집행유예도 많이 받잖아요. 보면 원과 나온다 해도 사업하는데 아무 별다른 지장도 없는데, 진짜 왜 공부했나 그런 현타가 되게 저도 세게 와요. 내가 병신이가 내가 왜 도대체 그 20대 때 진짜 족뱅이 쳐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런 기사를 보면 하물며 지금 요새같이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해봤자 뭐 연봉 뭐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고 집값은 존나게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현타를 안 느끼겠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형이 너무 낮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형이.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결론이 나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좀 이렇게 후속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용감한, 이 대단한 이 사기꾼 부장이 실제로 형량을 얼마를 받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되면 판결문도 한번 봐보고. 이상으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거 구독 누르는 거 돈 안 드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저도 구독자 느는 기쁨 외에는 그게 없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